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와이셔츠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패턴은 네이버 카페 초코 공방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앞판은 단추 여유분까지 해서 2cm 시접 넣어주었고 나머지는 시접 1cm 넣어주었습니다. 패턴을 준비하시는데요. 등판과 앞판을 구분하는 옆선을 잘라주시고 아이에 따라서 옆선을 수정하는데요. 패턴 수정하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등판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구분해 주었습니다. 이건 와이셔츠 칼라 패턴인데요. 칼라 패턴 그리기 영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따라 그릴 수 있고요. 앞부분이 골선이 됩니다. 칼라 패턴을 따라서 칼라를 재단해 주시는데요. 칼라는 이 두꺼운 부분은 겉칼라가 되고 아래 얇은 부분은 안칼라가 됩니다. 겉칼라, 안칼라 모두 2장씩 재단해 줍니다. 소매 재단해 볼 텐데요. 소매 패턴은 아래 2에서 3cm 정도를 잘라 주어서 아랫부분을 커프스 느낌으로 재단해 주었습니다. 소매의 아랫부분, 즉 커프스 부분은 원단을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위와 양옆으로 시접 1cm가 들어가도록 재단해 주었습니다. 소매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소매와 커프스를 겉과 겉길이 맞대어 놓고 아랫부분 박음질 해줍니다. 양쪽 소매를 소매와 커프스 연결한 상태로 둡니다. 이제 등판을 재단해 볼 텐데요. 등판의 윗부분은 패턴대로 재단해 주시면 되고 아랫부분은 가운데에 주름을 넣어 줄 거라 주름 여유분으로 4에서 6cm를 더 잡아 주었습니다. 등판의 아랫부분에 주름을 먼저 넣어 줄 텐데요. 등판의 아랫부분을 반으로 접은 다음 가운데 부분을 표시해주는 가위집을 넣어줍니다. 가운데에 주름을 넣어주는 방법은 블라우스 만드는 방법과 똑같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주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깥으로 나오는 주름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유분을 4cm 주어서 양쪽으로 1cm씩 겹치도록 주름을 잡아 주었습니다. 주름의 모양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밖으로 나오는 주름을 잡아 주었고요. 짧은 박음질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윗부분과 연결해 줄 텐데요. 시접 방향을 맞춰서 원단을 겉과 겉길이 맞대어 놓고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등판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함께 오브록 처리를 해주시고 시접을 위쪽으로 넘겨서 윗부분 등에서 상침해 줍니다. 등에서 상침해서 시접도 고정시켜주고 모양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등판 박음질이 끝나면 어깨선 박음질을 해줄 텐데요. 앞판과 등판의 옆선을 맞춰서 좌우를 헷갈리지 않도록 놓은 다음에 양쪽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 전에 어깨선 시접은 오브록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버록 처리를 해준 양쪽 어깨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양쪽 어깨선 시접은 가름솔 해주시고 이제 소매를 달아줄 거예요. 소매는 몸판을 연결하기 전에 미리 소매와 컵프스를 연결해 주었고요. 소매와 컵프스 연결한 박음질은 아래쪽으로 보내서 다림질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몸판에 연결할 텐데 요 볼록한 부분이 등판 쪽으로 가고 오목한 부분이 앞판 쪽으로 가도록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몸판의 옆선을 박음질하고 소매의 옆선도 박음질 한 상태에서 소매와 옆선을 한 번에 박음질하는 방법으로 소매를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펼친 상태에서 박음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소매의 볼록한 부분이 등판으로 가고 오목한 부분이 앞판이고요. 이 겉과 겉길이 맞대어준 다음에 시접 방향을 맞춰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박음질을 해주셔도 됩니다. 소매 박음질은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초보자분들은 펼친 상태에서 박음질 해주시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볼록한 부분을 등에 대고 시접 방향 맞춰서 몸판의 진동둘레 라인을 따라서 소매를 돌려가면서 박음질 해줍니다. 양쪽 모두 소매 박음질이 끝났고요. 소매와 몸판의 진둘레를 한꺼번에 오버록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옆선을 박지 않은 상태에서 소매를 달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옆선을 박음질 해줄 텐데요. 소매는 소매 겉길이, 몸판은 몸판 겉길이 만나도록 해주는데 이때는 진동둘레 선을 맞춰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소매는 소매 옆선 겉길이, 몸판은 몸판 옆선 겉길이 진동둘레에 맞춰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이때 진동둘레 박음질 선은 소매 쪽으로 넘겨서 박음질합니다. 컵프스 라인 잘 맞춰서 박음질을 해주시고요. 소매 옆선과 몸판의 옆선 한 번에 이어서 오버록 처리까지 해줍니다. 이제 소매단, 컵프스를 모양을 잡아줄 텐데요. 이때 소매 박음질 시접은 등판 쪽으로 넘겨주시고요. 소매 끝부분, 컵프스의 끝부분에 시접을 안으로 1cm 접고 또 2cm를 한 번 더 접어 주어서 겉에서 상침해 줄 거예요. 이때는 기존의 컵프스 박음질 선을 살짝 덮도록 놓은 다음에 상침해 주면 됩니다. 저는 컵프스의 폭을 2cm로 해주었기 때문에 2cm를 접어준 거고 컵프스의 폭이 3cm라면 시접 1cm 접은 후에 3cm를 접어주셔야 됩니다. 컵프스 박음질을 할 때는 원단의 겉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놓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박음질 해주시면 되고요. 컵프스의 끝부분, 가장자리도 한번 상침해주면 모양이 더 깔끔합니다. 양쪽에 컵프스를 달아서 소매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앞판에 단추 다는 부분에는 심지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심지 테이프에는 까슬까슬한 면이 있는데 그 면을 원단에 대고 다리미로 꾹꾹 눌러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도톰한 원단은 괜찮은데 얇은 원단은 이렇게 심지 테이프를 한번 붙여준 다음에 단추를 달아주셔야 튼튼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시접을 총 2cm 주었는데요. 시접을 1cm 접은 상태로 박음질 해줍니다. 앞판에 단추 다는 곳은 시접 1cm와 단추 여유분 1cm를 주어서 총 2cm의 여유분을 주었고요. 1cm를 접은 다음 박음질 해줍니다. 단추 다는 곳에 박음질이 끝났고요. 이 부분에는 티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티단추가 기구 없이도 달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판에서 등판, 반대쪽 앞판까지 이어지도록 오버록 처리를 한 다음에 한 번에 겉에서 상침해 줍니다. 양쪽 앞판과 등판을 한꺼번에 이어서 오버록이나 지그재그 처리해 주시고 시접을 안으로 1cm 접은 다음에 가장자리를 겉에서 상침해 줍니다.
만약에 말아받기 노루발이 있다면 오브록 처리 없이 말아받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셔츠 칼라 박음질을 해볼 텐데요. 요 셔츠 칼라 박음질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요거는 그 사람 옷 셔츠 칼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박음질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겉칼라, 두꺼운 겉칼라를 겉끼리 맞대어 놓고 윗부분 제외하고 박음질 해줍니다. 폭이 넓은 겉칼라를 겉끼리 마주 보도록 놓은 다음에 윗부분 제외하고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난 겉칼라는 시접을 정리해 주는데요. 모서리는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시접을 0.5cm 남기고 잘라줍니다. 셔츠 칼라는 저의 칼라 패턴 그리기 영상에서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시접 정리가 끝난 겉칼라는 뒤집어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주시고 겉에서 상침해 줍니다. 칼라 상침이 끝났고요. 칼라가 하얀색인데 바탕도 하얀색이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앙칼라 박음질 해볼 텐데요. 앙칼라는 칼라 패턴에서 보시면 이 아랫부분이에요. 앙칼라는 겉칼라보다 밖으로 1cm가 더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앙칼라 마찬가지로 2장을 재단해 주었고요. 앙칼라의 겉과 겉 사이에 겉칼라를 껴놓은 상태로 박음질 해줄 거예요. 앙칼라는 겉칼라보다 바깥으로 1cm가 나와 있어서 양옆으로 나오는 부분이 조금 많고요. 요 가운데 부분까지 시접 라인 맞춰서 놓아주시고 이렇게 겉과 겉끼리 놓고 박음질 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앙칼라 중 한 장만 이렇게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줄 거예요. 지금 요거는 아랫면이 겉이기 때문에 위로 접어야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주는 게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시접을 안으로 1cm 접어놓고 한 장은 그대로 둔 상태로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겉과 겉칼라의 겉이 만나도록 놓고 이 위에 시접을 접어준 앙칼라를 겉이 맞닿도록 놓아줍니다. 그렇게 놓은 상태에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박음질은 접어준 부분까지만 박음질을 할 거고 앙칼라가 1cm가 더 넓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서 박음질 해주셔야 됩니다. 인칼라와 아웃칼라를 연결해 주고 있고요. 인칼라의 한쪽은 시접을 접은 상태로 박음질 합니다. 이때는 접힌 부분까지만 박음질을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인칼라가 1cm가 더 넓기 때문에 겉칼라보다 1cm 바깥쪽으로 박음질이 마무리되어야 정상입니다. 여기 박음질 된 부분 보시면 인칼라의 시접이 접힌 상태로 박음질이 됐고요. 접힌 부분까지만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칼라 보시면 바깥쪽에 1cm가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cm가 더 아웃칼라보다 나온 위치에서 박음질이 마무리가 됩니다. 시접 정리는 양쪽에 박음질 된 부분만 시접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몸판에 칼라를 달아줄 건데요. 몸판을 안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은 다음에 칼라를 달아줄 거예요. 칼라에 시접을 접지 않은 부분을 달아줄 텐데 그 전에 우선 이 인칼라를 뒤집어 주세요. 인칼라를 뒤집어 주고 모서리도 정리를 해줍니다. 인칼라를 뒤집어서 시접을 정리해 준 다음에 몸판의 안쪽에 칼라를 달아줄 텐데요.
우리 시접을 접지 않은 인칼라를 몸판의 안쪽에 대고 박음질 해줍니다. 인칼라에는 시접을 접어준 쪽과 접어주지 않은 쪽이 있는데요. 시접 접어주지 않은 쪽을 몸판의 안쪽에 대고 박음질을 해줍니다. 이때 나머지 인칼라가 같이 박음질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인칼라를 몸판의 안쪽에 달아주었고요.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접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겉이 나오도록 뒤집어 보면 목둘레선의 시접과 요 카라 박음질된 시접이 있고요. 요 시접들은 인칼라 속으로 쏙 넣어준 다음에 이제 겉에서 인칼라를 박음질 해줍니다. 이때는 기존의 박음질 선을 살짝 덮으면서 인칼라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박음질 해주시게 되시면은 안쪽에서 박음질 선이 겹쳐서 더욱 깔끔한 칼라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와이셔츠 칼라 박음질은 처음 하실 때는 조금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익혀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그리고 칼라 패턴 그리기도 조금 어렵지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앞부분에는 티단추로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뒷부분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요. 저희 아이들은 똥똥하고 짧아서 와이셔츠가 굉장히 짧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모델을 해주는 초코인데요. 이 와이셔츠라서 앞부분에 넥타이로 꾸며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술 취한 모습 연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